자, 안녕하십니까. 저 책임근제보험 올해 저와 같이 공부하게 될 저는 강사 오창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책임보험, 근제보험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과목이 책임근제보험이에요. 그래서 책임보험과 근제보험 이 두 가지가 합쳐서 책임근제보험이 영역이 됐고 시험 과목이 하나가 생성이 됐고 거기에서 말하는 책임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이제 배상이라는 말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배상에 의무자가 있고 배상 의무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해자의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가해자와 우리 피해자 간에 과실로 인해서 만약에 내가 횡단보도에서 뛰어가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쳤어요. 그러면 나의 과실로 인한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가 넘어졌어. 넘어지면서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가해자는 피해자한테 손해배상을 해야 될 법률적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가해자가 갖는 이 손해배상 의무를 병존적으로 인수를 했어요. 누가? 보험회사가. 그래서 이 보험회사가 이 위에 존재해. 그래서 이 보험회사의 역할은 가해자가 갖는 손해배상 의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해서 담보를 한단 말이에요. 이 가해자는 이 보험회사의 피보험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피보험자가 갖는 법률상 손해배상 의무를 보험회사가 배상해주는 방식이에요. 물론 보험의 취지는 사실은 가해자가 피해자하고 직접 합의를 봐서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합의를 봤어요. 그러면 나 100만 원 배상했으니까 보험금 청구권을 보험회사에다 청구해서 100만 원을 받아낼 수도 있어. 그게 이제 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보험회사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우리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고 거의 대부분 피해자가 이 보험회사 쪽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구조가 돼요. 왜냐면 사고조사라든지 법률적인 손해배상금 산정을 어차피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가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피보험자와 보험회사 간에 보험금 청구권을 하지는 않고 이 피해자가 이 보험회사 사이에서 보험금 안내를 받고 손해사정 결과에 대해서 동의 여부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배상책임보험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우리 자동차 손해배상, 우리 여러분들 다 운전하시고 자동차 이용하시면 다 아시겠지만 이 자동차 보험이 대빵격입니다. 대빵격. 자동차 보험이 배상책임보험의 하나의 바이블, 샘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파생이 되는 게 나중에 이제 의무보험도 있고 이게 이제 하나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모범. 그런데 이제 자동차 보험은 워낙에 볼륨이 크고 시장이 넓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동차 보험은 하나로 떨어져 나왔어.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과목에 자동차 보험이 하나가 생성이 돼 있습니다. 원래 모태는 배상책임보험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든 거는 한눈에 우리가 배워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의 종류가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게끔 구성을 해봤어요. 요 이름하야 포지셔닝 맵이라고 제가 붙여봤습니다. 예. 우리 경영학 출신들은 아마 들어보셨고 활용을 해보셨을 거예요. 포지셔닝 맵이라는 게 경영학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마케팅 쪽 하시는 분들, 배우신 분들 아마 잘 아실 건데 제가 한번 요 포지셔닝 맵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번 다시 다루기로 하고 우리가 그 용어 중에서 배상 그리고 보상이라는 말이 비슷하면서도 약간 달라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배상 책임에 대한 보험이잖아요. 그럼 배상과 보상은 뭐냐? 배상은 보상이 적법한이고 적법한 행위에 대해서 발생하는 보험금 청구권이고 이 배상은 불법한 행위. 그래서 이
배상 의무가 발생을 하는 경우는 법률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과실이죠, 과실. 내가 의도하지 않게, 내가 고의는 아니지만 과실에 의해서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입혔어.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으면 그게 곧 배상 책임이 발생을 한다. 그런데 보상은 내가 가입한 보험에 내가 청구하는 겁니다. 나 어디 아파. 코로나에 걸렸어. 그래서 며칠 입원했어요. 그래서 입원 일당을 내가 보험회사에다가 청구해서 받으려고 해요. 그거는 적법한 행위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상과 보상은 약간 다르다. 요 구분은 이따가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책임근제보험 이론과 실무, 지금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OT 시간이고요. 이 책임근제보험이 뭐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처음 접한다는 가정을 하고 이제 첫 시간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책임근제보험을 접해보신 분들은 당연한 얘기, 뭐 기초적인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처음 접하는 분들을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근제보험은 근로자 재해보장보험의 줄임말이에요. 그런데 책을 보다 보면 어디는 보장이라고도 했다가 또 어디는 근로자 재해보상보험이라고 했다가 좀 달라. 그게 왜 다르냐? 이 보장이라는 말이 원래 문헌상에서는 이렇게 표식이 돼 있어요. 보장보험이라고. 그렇지만 우리가 뜻으로 들어가면, 이 내재된 뜻으로 들어가면 이 보장이라는 말보다는 보상이라는 말이 더 적합하다. 왜냐하면 보장이라고 하는 말에 아까 우리가 이제 배상, 보상, 보장 이렇게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끝에 나오는 이 보장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쓰시잖아요. 내가 소개팅 시켜줄 때, 저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내가 보장할게. 보장할게, 약간 이제 보증할게. 이런 말도 있지만, 이런 어원도 있지만,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보장이라고 하는 거는 은혜적 성격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은혜적 성격. 우리가 은혜적 성격이라고 하는 말이 노동법에 보면 은혜적 급부라는 말이 나와요. 급여 외에, 월급 외에 포상금을 줬어. 또는 뭐 상여금을 줬어.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은혜적인 급부, 재물이거든요. 회사에서, 저 사람 이번 연말에 너무 일을 잘했어. 그래서 그냥 사장님이 금일봉을 막 주는 거예요. 그건 은혜적인 급부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얘기하는 보장은 은혜적 성격이 갖는 보상의 개념이다. 그래서 보상 책임주의라고 해서 피해자의 과실을 논하지 않고도 그렇게 따지지 않고도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산재보험이 사실 보장 성격에 가깝고 산재는 피해자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거든요. 내가 잘못했건 남이 잘못했건 어쨌든 근로자로서 근무 중에 업무 중에 다치면 보장을 해줍니다. 산재보험이라든지 또는 우리 자동차 보험에 정부 보장 사업이라는 말이 있어요. 뺑소니를 당했어. 뺑소니를 당했어도 나라에서 보장을 해줘요. 대인 원만큼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이 보장. 나의 잘잘못을 따지지도 않고 은혜적인 성격으로 보상해준다. 그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근데 근로자 재해보장보험은 사업주가 계약을 하는 겁니다. 사업주가. 그래서 이 사업주가 갖는 책임으로서 우리 근로자가 다쳤을 때 이 사업주로서 배려를 충분히 했느냐. 근로자가 안전한 시설, 환경, 교육, 여건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배려하고 제공했느냐를 따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못했을 때는, 미진했을 때는 사업주로서 갖는 책임을 여기 근로자 재해보장보험에서 보상을 해주는데 여기서 사실은 사업주 책임을 따질 때 근로자하고의 책임을 또 논해. 근로자는 또 얼마만의 잘못이 있다, 뭐 책임이 있다, 비율을 또 따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성격상 보장이라는 말보다는 보상이라는 말이 더 맞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거에 대한 실익이 없어. 뭘 이게 보장, 보상, 배상 이런 거 따지는 실익이 별로 없어요. 근데 말에 우리는 이제 전문가니까 거기에 말에 의미는 구분을 하자. 하지만 시험에는 별 큰 의미는 없다. 실무에서도 그거 뭐 그렇게 굳이 따지지도 않아. 그냥 우리 첫 시간이고 OT 시간이니까 한번 들어놓으시는 겁니다. 배상 책임 보험이란 이 약관상 규정이에요. 약관상 규정. 한번 보겠습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 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특별약관에 기재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장애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적인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여기서 이제 법률적인 배상 책임이 성립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 뒤에 가면 여러분들은 이 법률적인 법리를 또 배우게 돼. 우리가 지금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법리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적정성을 논하는 정도. 이거는 책임이 발생한다 안 한다. 적정성을 논하는 정도. 관계법규의 적정성을 논하는 것은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 중에 있으니까 약관 및 관계법규의 적정성을 논하는 정도에서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깊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어쨌든 법률적인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이분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누가? 이 회사, 보험회사가. 그래서 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갖는 리스크, 어떤 리스크예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리거나 타인의 몸에 장애를 입히거나 부상을 일으키거나 이러한 리스크를 누가? 보험회사가 인수해 주겠다. 그 리스크에 대한 인수잖아요. 그 리스크에 대한 인수를 통해서 피해자한테 법률적인 손해배상을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피보험자가 갖는 손해배상 의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해서 대신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상 책임이라는 거를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보험증권상의 보장 지역 내에서, 지역도 사실은 중요해요.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 국내에서 가입을 했는데 해외에서 발생을 해. 그거는 이제 따져봐야 된단 말이죠. 이게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하는지, 국내에서만 발생하는 걸 보장하는지.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이 보험기간이 또 지나면 또 이게 담보가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문제 푸는 데는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왜냐면 대부분 보험기간 안에 사고로 주어져. 보험기간 벗어난 사고여봐. 문제 풀 게 없잖아. 이거 보험기간 외의 사고입니다. 가만히 쓸 게 없는데? 근데 이제 실무에 들어오면 이거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기간 안에 들어온 거냐, 아니면 기간 밖이냐. 발생된 보험 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한다.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달달달 외울 정도는 아니더라도, 전 외우라는 말 잘 안 해요. 외우는 걸 저도 싫어하고. 그래서 외울 정도는 아니어도 머릿속에 이렇게 좀 구분 정도 떠올릴 정도는 되셔야 된다. 아니면 키워드를 떠올리셔야 돼요. 지역, 기간, 사고, 타인, 법률상 책임, 이 정도 키워드. 키워드들은 이렇게 딱 떠올릴 줄 아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기본이거든요. 이거를 다 적용할 수 있어. 이걸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 기간, 사고, 타인, 법률상 책임, 요 키워드 정도만 뽑아놓으면 다 적용시키는 거예요, 여기다가. 우리 영업배상 책임보험이라고 하는 게 배상 책임보험에서도 하나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이에요. 일단 영업배상의 반대는 뭐겠습니까? 이 영업배상은 법인, 단체 이런 데들이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는 개인이 드는 거죠, 개인이. 개인이 드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그 외에는 이제 영업배상 책임보험이라고 해서 종합 선물 세트 안에 웬만하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업배상 책임보험의 특징이 그겁니다. 보통 약관 플러스 특별 약관 구성인데, 이 보통 약관은
제너럴한 내용들 있죠?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들. 뭐 보험 가입 어떻게 하고, 청약 철회 이런 거 어떻게 하고, 보험금 청구, 지연이자 어떻게 주고, 뭐 이런 일반적인 내용들. 우리 계약법에서도 다루고 들어보신 법한 것들. 그거를 보통 약관에 정의를 하고, 그 외에 구체적인 케이스별로 보험 사고에 대한 정의는 특별약관에서 하더라. 지역이나 기간은 어차피 증권안에 다 표시가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사고거든요. 사고. 이 사고를 담보하느냐. 어떤 사고를 담보하느냐. 담보하면 부책이고 담보를 안 하면 면책이죠. 이 사고는 그러면 뭐냐. 이 각각의 특별약관마다 다 달라. 예. 앞으로 배우실 건데 지금은 뭐가 이렇게 많아. 그리고서 되게 17개나 돼? 굉장히 막 현기증 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실제 안에 들어와 보면 그렇게 우리가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다 비슷해. 왜? 다 이게 근간이거든. 네, 다 똑같이 적용하면 돼요. 네. 그래서 시설이 중요한 이유는 뭐 이 학원을 예를 들어서 이 강의실 안에서 이게 시설이잖아요. 시설의 하자 또는 뭐 관리, 시설 관리자의 업무상 부주의 이런 것들을 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설에 하자가 있거나 관리상 부주의가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사고다. 그게 보장하는 사고가 그거고 사실 이 용어들이 좀 낯설어서 이걸 설명하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지금 OT 시간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서의 사고다. 뭐 건설기계 업자, 뭐 지게차나 굴삭기가 사람을 쳤다. 그게 보험 사고죠. 차량 정비업자, 우리 카센터 생각하시면 되고 뭐 선박, 창고업자, 하청업자, 경비업자 되게 많죠. 드론 배상 책임 보험은 요즘 드론 많이 보편화됐죠. 그래서 드론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어. 드론 날아가다가 지나가는 사람 머리를 쳤어. 이게 보험 사고란 말이죠. 그래서 각각의 특별약관 안에 들어가면 어떤 보험 사고인지에 대한 정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사고로 인해서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 책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면책과 부책을 여기서 나눈단 말이죠. 이거는 우리 보험회사에서 담보하는 사고냐. 지역 기간은 일단 통과됐다고 가정하고 면책, 부책. 담보하는 사고면 부책, 담보하지 않는 사고면 면책. 여기서 면부책을 따지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절차는 뭐겠어요? 손해액 산정이겠죠. 손해액을 계산해줘. 이게 이제 손해사정사들 하는 일이잖아요. 여기 손해사정사들 하는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돈을 계산하는 거. 사실 이 앞단에서 사고조사를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보험사고에 대해서 면책이냐 부책이냐 책임 여부, 책임 비율 이런 거 따지려면 사고조사를 해야죠. 사고조사. 이 사고조사가 기본이야. 그 사실관계 파악하는 거. 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면부책을 따지고 책임 비율 따지고 나서야 손해액 산정을 할 수가 있고 각각의 보험사고는 이렇게나 많이 있지만 시험에 나오는 거는 안 나오는 건 아예 안 나와. 예. 그래서 많다고 해서 너무 겁먹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안 나오는 거는 나오지도 않아. 자주 나오는 거 위주로 공부하면 돼요. 위에 있는 애들. 그리고 배상책임보험 앞단에 영업배상책임보험이 하나의 종합선물세트라고 했죠. 종합선물세트 백화점 같은 역할이라면 각각의 이제 소매점에 해당되는 거. 각각의 소매점. 아니면 로드샵 이런 거에 해당되는 게 요겁니다.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은 적용하는 법리가 좀 달라요. 그 제조물 책임법을 갖다가 이제 차용을 해서 적용하는 법리가 좀 달라서 요거는 이제 따로 떨어져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개인이 가입하는 거잖아요. 영업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여기에 따로 떨어져 나왔고 그 다음에 의무배상책임보험이 요거는 성격이 달라요. 뭐 생산물 일상 그리고 영업배상 이런 것들은 다 가입이 강제되지 않아요. 내가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돼. 하지만 요 의무배상책임보험은 가입이 강제됩니다. 그래서 요거의 반대는 임의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근데 이제 의무배상책임보험은 가입에 대한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가스 사고, 가스 폭발했어. 특수건물, 신체배상, 손해배상.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집합 건물에 불났어. 화재 났어. 그러면 일단 피해가 굉장히 커지겠죠. 예, 피해가 굉장히 커질 걸 대비하는 겁니다. 다중이용업소, 재난배상 책임, 유도선, 선주, 이거는 이제 선박에 대한 것들, 낚시어선, 체육시설업자, 뭐 배드민턴장, 헬스장, 뭐 이런 것들 다 체육시설업자, 골프장 이런 거, 수련시설, 청소년 활동, 어린이 놀이시설, 야영장, 승강기 사고 배상책임보험 이런 것들은 피해액이 크거나 피해에 대한 책임 여부가 불분명해진 걸 대비해서 의무보험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특별법들이 있어. 우리가 이 앞단에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다루는 법리는 우리 민법상에 일반불법행위라든지 특수불법행위 요것들 테두리 안에서 다뤄요. 그래서 민법 750조에서부터 뭐 759조, 760조 요 정도만 다루는데 이 각각의 의무보호 배상책임보험은 각각의 특별법들이 제정이 돼서 이 보험 가입에 대한 규정들을 거기서 정의를 해놔. 이런 보험들이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런 대상들에 대해서. 특별법에서는 대상과 보험 가입 의무를 정의를 합니다. 일단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체육시설업자. 이러이러한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들은 반드시 보험을 가입해라. 뭐 수련시설, 청소년활동 마찬가지예요. 다. 그래서 가입하는 대상과 의무성을 특별법상에서 규정을 하고 우리가 그 특별법을 알아야 되느냐? 잘 몰라도 돼요. 잘 몰라도 돼요. 다만 이제 임의보험과 좀 차이점들은 알아야죠. 그래서 적용하는 법리가 좀 달라지고 과실책임주의냐 무과실책임주의냐 뭐 이런 것들을 따지고 그리고 보상 한도액도 달라요. 우리 임의보험은 사실 한도가 얼마를 해라 이렇게 딱 규정된 게 없어요. 그래서 계약자가 한도를 높게 가입해도 되고 낮게 가입해도 돼요. 하지만 이 의무보험은 내가 뭐 2억, 3억 가입하고 싶다고 해서 그럴 수가 없어요. 한도가 있어요. 뭐 사망 1억 5천, 가스배상 같은 경우에는 8천 뭐 이런 식으로 한도가 딱 있어. 그래서 의무보험은 보상의 범위를 넓혔어요. 여러 사람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범위는 넓혔대 보상의 깊이는 줄였어. 1억 5천에서 8천 정도로 줄였단 말이에요. 이 깊이는. 범위는 넓히고 깊이는 줄였어. 그 특징이 있습니다. 의무보험을 지나오면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은 의사, 이 전문인으로 분류되는 게 대표적인 게 의사예요. 의사. 의사도 개인은 개인인데 우리가 개인은 개인인데 일반적인 사람들의 일상생활하고는 다르잖아. 의사가 행해야 하는 의료 행위는 전문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의 과실 여부를 일반인들은 몰라. 같은 의사가 봐야지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이 하나의 별도의 카테고리로 빠져나왔고 의사, 요양보호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문인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자 재해보장 책임보험, 이 근재보험, 줄여서 근재보험이 있어요. 사업주가 갖는 책임. 마찬가지예요. 의무보험도 다 여기에 그냥 적용시키면 돼.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 사고로 어떤 사고냐? 이 각각이 다 다르겠죠. 가스 폭발하면 가스 사고인 거고 불났으면 뭐 이 화재 쪽인 거고 다 다릅니다. 이 사고의 정의는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자,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포지셔닝 맵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앞단에서 봤던 것과 이제 조금 이제 배상책임보험이 이런 거구나. 이제 조금은 아실 수 있으니까 지금 다시 한번 보면 이 배상책임보험의 구분은 임의가입이냐 의무가입이냐
요 차이를 둘 수가 있고, 그리고 영업 배상 책임 보험이냐, 요거는 이제 법인, 단체, 아니면 개인이 가입하는, 개인 또는 전문인이 가입하는 거냐. 그랬을 때 여기 한도가 달라져요. 요 의무 쪽에 들어오면 한도가 적용이 되는데, 이 임의는 한도가 정해진 게 없어요. 리미트가 없어요. 하지만 의무보험 쪽은 한도가 있는데, 그 한도도 자배법 한도를 따를 거냐, 이것도 두 가지예요. 자배법 한도를 적용하거나 그냥 갖다 쓰거나, 아니면 자배법 한도 이상, 자배법 한도보다 높으면 돼. 그렇게 하는 보험도 있어요. 의무보험에서도. 아니면 급별 한도. 1급에서 보통 14급까지 부상급수가 있습니다. 후유장애 급수도 있고, 이 급별 한도가 있어. 뭐 14급이면 뭐 60, 80 뭐 이런 식으로 13급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한도만큼만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자배법 한도. 그리고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종류가 많아요. 열댓 개 정도 돼. 하지만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일부다, 일부. 그리고 하나의 원리가 기본만 알면 다 좀 비슷하게 적용이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이거든요. 요게 하나의 표준이야, 표준. 영업배상 책임보험 안에서도 표준입니다. 시설의 하자, 업무상 관리 부주의. 이거 두 가지에 대한 책임을 따지는데, 그게 이제 뭐 확장이 돼서 학원도 똑같아, 학원. 비슷해요, 학원. 수련시설 똑같아, 비슷해. 다 비슷해. 이 확장이라고 보시면 돼, 확장. 학원은 뭐 학원 시설의 하자냐, 우리 강사 선생님들의 업무상 부주의냐, 수련시설도 마찬가지. 수련시설의 하자냐, 뭐 거기 운영자들의 관리상 부주의냐, 다 이런 것들을 따진단 말이에요. 원리는 다 비슷해. 그래서 요 자세한 것들은 어차피 뒤에서 다룰 거니까, 이 영업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게 있고,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 이제 임의보험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개인이 가입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죠. 그리고 의사, 병원, 전문인들이 가입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배법 한도를 적용하거나 또는 한도 이상을 쓰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특수건물, 신배책, 뭐 다중이용업소 배상, 재난배상, 유도선 사업자 배상, 수상레저, 뭐 기타 등등등. 그리고 수련시설과 청소년 활동이 2023년부터 한도가 일로 올라왔죠. 그리고 아직도 한도가 8,000인 게 있어요. 8,000. 사망한도 8,000, 뭐 후유장애, 부상이 1,500, 뭐 이런 식으로 한도가 낮아. 아직도. 그게 이제 가스 배상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승강기 배상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각각의 이제 보험들은 앞으로 이제 미시적으로 들어갈 거고, 오늘은 이제 거시적으로 한번 눈에 담아 놓는 거예요. 아, 이렇게 구분이 되고 이런 종류들이 있고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세부적으로 앞으로 하나하나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학습을 해 나갈 겁니다. 책임근제보험 같은 경우에는 실무, 우리가 이론 배우는 거 있잖아요. 우리 이론 자격증 공부할 때 배우는 거, 문제 풀고 막 이런 것들 실무 나가면 그대로 써먹어요. 그대로 써먹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는 시험 공부지만 실무자를 대비한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이거 나가서 이거 내 밥벌이로 써먹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학습을 하시면 되고, 보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보험 종수는 많지만 사실 하나만 기초만 튼튼히 해놓으면 나머지는 다 파생이고 응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있죠. 근로자재해보장 책임보험. 근제보험은 산재하고의 연관성이 많아. 그래서 산재에서 보상해주는 거에 초과 손해를 이 근로자 재해 보장 책임보험에서 초과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격이 좀 달라서 이 하나의 카테고리로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배상 책임보험뿐만 아니라 이제 책임 근제보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이 있는데, 자동차 보험은 모태는 배상 책임보험이지만 워낙에 볼륨이 크고 성격이 일부 좀 달라서 완전히 밖으로 나간 거죠. 그래서 이 책임근제보험은 2차 과목 안에서도 이해를
좀 기반으로 하고 법리도 따져야 되고 그리고 손해사정 쪽에 문제 풀이까지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돼요. 하지만 그게 이제 기초가 잡히면 다 응용이고 파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미도 느낄 수가 있는 과목이에요. 재미. 하다 보면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약간 법리도 따지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변호사처럼 전문적인 법률을 팔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비슷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손해사정, 금액도 산정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재밌어. 그래서 이 과목은 종류는 많지만 여러분들이 크게 겁먹지 않아도 이해만 어느 정도 돼 있으면 저와 함께 같이 기초만 튼튼히 해놓으면 여러분들의 효자 종목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